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대책입니다. 이 정부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련 정책을 열심히 홍보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저평가돼 있는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투자금융부 온다이에 기자가 직접 가서 취재해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밸류업 투자 설명회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최한 뉴욕 투자 설명회는 현지 시간으로 5월 16일 열렸습니다. 네. 이번 투자 설명회는 범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동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투자 설명회에는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 우리가 익히하는 회사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글로벌 투자 회사 임직원들이 참여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증시에 투자 좀 해달라 뭐 이런 자리였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장기 계획을 소개했는데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지수 연계 상장지수 펀드 개발 등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네. 또 이북현 금감원장이 선법 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상속세의 적절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설명회 이후에 이제 우리 당국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도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도 당국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이북현 원장은 부동산 PF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더 이상의 손실 이연은 봐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만한 주요 건설사의 위험이 없다면 결국은 이해관계의 문제라면서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네.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죠. ELS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ELS 자율 배상으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 확정돼 은행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또 야당을 중심으로 도입이 논의된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법률적으로 봐도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ELS의 횡재세까지 발언이 나왔었군요. 또 지금 해외 투자 유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가 바로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장의 현지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북현 원장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상태를 따져서 6월 말 이전에 공매도 거래 재개 시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예. 이 원장은 개인적인 욕심 내지는 계획은 6월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며 어떤 타임프레임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6월 공매도 재개설이 퍼지자 대통령실은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이다 라며 진화에 나섰고 정부 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네. 금감원은 이달 10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산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유할 방침입니다. 네. 이제 투자 설명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투자 설명회에 국내 금융회사 수장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밸류업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투자 설명회에 참여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 목표치를 10%로 제시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뭐죠? 네, 자기자본 이익률은 자기자본 대비 순이익 비율을 뜻하는데요. 네. 자본을 이용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냈는지 알려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입니다. 네. 만약 자기 자본이 100억 원이고 순이익이 10억 원이라면 이때 자기 자본 이익률은 10%가 됩니다. 네네. 통상 ROE가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일정 수준의 주주 환원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성 개선에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익성 개선 자체가 주주 환원과 관련이 있는 거였군요. 네, 그리고요? 네, 김미선 미래에셋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도 중장기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회사의 주가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출장 중에 이제 국내 증권사들 그 뉴욕 현지 법인을 직접 방문하셨다고요? 네네. 현지 법인도 직접 찾아가서 해외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어봤는데요. 네. 먼저 미래에셋증권 뉴욕 법인의 경우 자산관리, 세일즈 앤 트레이딩에 주력하며 회사를 키우다가 최근 ETF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ETF 지정 참가자를 뜻하는 AP에 이어서 유동성 공급자인 LP 사업까지 뛰어든 것인데요.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글로벌 ETF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자 증권 또한 ETF 사업을 강화해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예. 또 뉴욕 법인에서 만난 현지 ETF 헤드는 레포 중개, 유가증권 대차 중개 등 기존 서비스에 더해 ETF까지 증권사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ETF, 그러니까 이 상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미국에서 상장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네네. 미래에셋 증권 뉴욕 법인도 관련해서 사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뉴욕 법인이 현지 규제와 한국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는 탓에 당장 비트코인 ETF 사업을 하긴 힘든 상황인데요. 예. 뉴욕 법인 ETF 헤드는 한국 규제 당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비트코인 ETF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 사업 기회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 쪽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현지 법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에만 현지 법인 3곳을 두고 있습니다. 기자단이 찾아간 곳은 미국의 스티펠 파이낸셜 그룹과 합작해서 만든 SF 크레딧 파트너스였습니다. 예. 지난해 1월 설립된 SF 크레딧 파트너스는 인수금융과 사모대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조인트 벤처 회사로는 드물게 설립 1년 반 만에 누적 손인 흑자를 기록하며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재미난 것은 미래에셋 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회사의 해외 전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 현지 금융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스티펠과 같이 현지 금융사와 협업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한국투자증권은 스티펠 외에도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칼라일 그룹과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 법인들이 이렇게 미국에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기 좋습니다. 끝으로 이번 설명회가 이제 과연 효과가 있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 이번 투자 설명회에 참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한 글로벌 펀드 투자사 관계자는 주주 환원에 대한 헌신, 해외 투자자의 친화적인 정책, 투자 독려 정책들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또 다른 투자 회사의 애널리스트는 궁금했던 부분인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상법 개정과 같은 지배구조 부분도 이복현 원장이 언급해서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또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세의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점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주주 환원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주주 환원만 강조한 것은 아쉽다. 또 일본에선 자본 비용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